네, 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1371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1371차고요. 398페이지예요. 해볼게요. 구도자는 단지 호기심으로라도 온전성의 임계, 임계선 밑으로 측정되는 구도자가 단지 호기심으로라도 온전성 200, 그렇죠? 200이 이제 임계선이잖아요. 온전성의 임계선 밑으로 측정되는 영적 경험을 탐험하는 일을 피하라고 권고받는다. 어떤 것에 영적이라는 꼬리표가 붙었다고 그것이 신뢰할 수 있음을 뜻하지는 않는다. 사실상 크게 주의를 흐트러뜨리는 것일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오컬트는 135에서 185로 측정되며 점술 게임판은 175로 영매술은 190으로 측정된다. 영적이라고 꼬리 붙인다고 해서 의식이 다 높은 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 내면에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의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되는 거지. 이게 영적인 것에 영매술, 뭐 점술 게임판, 오컬트, 135에서 190, 그쵸? 낮은 그 부정적인 포스죠. 200 이하는. 파워는 강력함, 그 긍정적인 에너지잖아요. 이게 200 이하로는 포스인데, 이런 영적인 꼬리표가 붙었다고 해서 의식이 높은 건 아니라는 것도 다 아실 거예요. 그쵸? 그 내면에 의도가 중요하다. 많은 인간의 딜레마에 영적 원리를 적용하는 것이 효과가 있음은 널리 알려져 있다. 심지어 애초에 의식적 동기가 없을 때도 그러한데, 예를 들어 희망 없는 알코올 중독자가 판사에게 익명의 알코올 중독자들의 참석하라는 명령을 받은 후 기적적으로 회복하여 다른 이들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즉 전도하는 것이 아닌 공유하는 영적 원리를 실천하며 다른 이들에게 영감이 된다. 전도와 공유는 다른 거죠. 네. 내가 내 좋았던 것에 대한 그것을 공유하는 거죠. 저도 공유하는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걸 공유하는 거죠. 목적 자체가 틀리는 거야. 전도하려고 하는 거랑 공유가. 그래서 뭔가 그냥 애초에 의식적인 동기가 없었는데도 좋아지고 나서는 이렇게 메시지를 공유하는 경우도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온전성은 소망, 믿음, 사랑으로서, 그리고 본보기가 되어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영적인 온전성은 믿음, 소망, 사랑이라고요. 그렇죠? 선생님이 알려주신, 아마 이거는 해석하시는 분이 어떻게 했느냐가 틀린 거예요. 근데 믿음, 소망, 사랑으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 그리고 본보기의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본보기가 되어서 다른 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것으로 나타난다. 문이 열려있는 온전한 영적 조직은 선전에 의해서가 아니라 끌어당김에 의해서 성장하며 그들에게는 도그마가 없다. 장의 힘에 대한 의존은 사람들이 지성화로 아는 것이 아닌 삼투 현상으로 안다라는 그룹 경험으로 나타난다. 영적인 온전성이 뭘 한 개를 하면 연속적으로 좋아지잖아요. 삼투 현상으로. 네, 이게 달라진다는 거. 네,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렇죠? 네, 여기까지 하고 용어 해설 좀 나가고요. 오늘 그리고 20분은 용어 해설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우리 모르는 것들도 있을 거잖아요. 다시 한번 정리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399페이지에 용어 해설. 과학적이라는 용어는 물리적 속성들의 예측 가능한 법칙을 도출해내기 위해 세부적으로 설계된 자연에 관한 탐구 방법. 현대 과학 이론은 16세기
르네 데르카트의 방법 서설로 시작됐고 프랜시스 베이컨의 귀납적 탐구법과 아이작 뉴턴의 자연 철학의 수학적 원리로 이어졌다. 그죠? 참, 존 로건은 처음으로 과학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했고 물리 사건의 상호작용에 관한 확실성은 신체 감각으로 얻어지는 데이터에 근거하고 제안한다. 이 개념들은 기계적이고 예측 가능한 우주의 모델을 초래했지만 이러한 관점은 현대 양자 이론으로 뒤집혔다. 현대 양자 이론은 아원자적 수준에서 맞나요? 제가 아인지 이인지 안 보여요. 아, 맞아요. 아원자적 수준에서 확률의 법칙이 결정론적 법칙을 대체한다고 언급했다. 역사는 과학이 확립된 이론을 확장하며 진보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패러다임 전환으로 도약한다는 것에 주목했다. 그렇죠? 이해한 것으로 해서 확장되는 것이 아니라 패러다임 전환으로 도약하는 것에 주목했다. 패러다임. 그렇죠? 그래서 그 추론은 과학이 단순히 한 관점의 반영일 뿐이고 관찰자와 관찰 대상 사이에 진짜 분리는 없다는 것이다. 상대성 이론은 나아가서 사람의 관찰 지점에 따라서 물질이 에너지와 동등하다고 언급했다. 데이비스 봄의 홀로 그래픽 모델은 드러난 질서가 감추어진 질서에 기초한다고 단정한다. 그러니까 드러난 질서가 감추어진 질서에 의해서 단정이 되는 거죠. 보이지 않는 것이 감추어진 것에 의해서 드러나게 되는 것이다라는 거는 다 이제 그래서 형태는 추론의 기결이 되고 공간과 시간은 비국소화되며 여기 또는 저기가 없다. 이처럼 묘사된 우주는 무한한 수의 차원과 상위 차원의 실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무한한 수의 차원과 상위 차원의 실상들도 포함되어 있다. 라고 얘기를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된 것은 뉴턴의 자연철학의 수학적인 원리. 자연철학과 수학적인 원리와 과학과 그래서 의식은 저는 이제 이렇게 신규들 만났을 때 말씀드리거든요. 의식은 과학이라고. 그래서 우리가 양자물리학 차원을 다 설명을 해주시는 게 저는 처음에는 저런 걸 왜 설명해 주실까 머리 아프고 못 알아듣겠고 잠만 오고 처음엔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요. 차원도 재밌고 양자물리학도 재밌고 점점 듣다 보니까 엄청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식은 과학이에요. 과학. 과학적인 원리에 의해서 원리기 때문에 아는 거죠. 아, 이렇게 되면 이렇게 원리가 에너지의 파장이 어떻게 파장이 될 것이며 이런 것들이 막 있잖아요. 그래서 과학적인 것이다라는 거예요. 네. 과학적인 원리를 배우고 나면 너무 좋죠. 통찰력과 지혜도 생기고 지혜는 당연히 생기고 통찰력, 직관력 이런 것들이 생긴다고 제일 처음에 그러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야, 통찰력, 직관력 뭐 이런 게 생긴다고? 네, 그런 게 점점 생겨지는 것 같아요. 재밌어요. 네, 그 다음에 깨달음이라는 단어가 용어가 또 있습니다. 그렇죠? 에고가 내맡겨지자마자 일상의식을 대처하는 알의 상태. 에고가 내맡겨지자마자 모든 그냥 일상적인 의식을 대체하는 알의 상태. 자기는 참나로 대체된다. 자기 셀프, 나 자신 자체는 참나로 대체되는데 그 상태는 시간이나 공간을 넘어서 있고 고요하며 드러남으로써 스스로를 나타낸다. 이러한 비이원성의 상태에서 모든 것이 인과성 때문이 아니라
자연 발생적으로 나타나면서 매 매 순간 생명의 출현을 목격함이 있다. 영적 정화는 과정이며 그 과정에 의해 의식의 빛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치워지고 참나와의 일체성이 드러난다. 깨달음의 상태는 존재의 근원, 다른 어딘가에서 혹은 나중에 발견한 것이라 여기며 찾았었던 빛이 바로 이 순간 빛을 발하고 있음을 드러낸다. 야, 깨달음이 이것만 계속 읽어도 너무너무 좋을 것 같아. 그죠? 깨달음 700에서 1000이잖아요. 에고가 내맡겨지자마자 그랬어요. 그래서 명상을 할 때 아무 생각이 없는, 생각이 있는 거는 에고잖아요. 마음이고요. 감정도 에고고요. 느낌도 에고고요. 느낌이 에고예요. 그래서 제가 느낌이 나는 맞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느낌도 신념에 의한 느낌이기 때문에 선생님이 그게 틀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을 때 처음에 되게 충격이었죠. 나는 내 느낌이 맞아 그랬는데 느낌이 틀릴 수 있다고? 예. 신념에 의해서 올라오는 느낌이기 때문에 느낌은 참나 그 자체는요, 느낌이 없죠. 음, 그냥 고요하고, 비치고, 무한하고, 사랑이고, 여기에는 남녀 간의 사랑도 욕망이지, 사랑이, 그쵸. 있긴 있지만 다 틀리잖아요. 진짜 500대 사랑과 540의 사랑과 125의 사랑과, 이제 20도 사랑은 있어요. 그래서 사랑의 수치가 밝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근데 그 에고가 명상을 하고 그래서 순간 찰나찰나에 진짜 그 사이사이에 명상하는 생각이 없는 그 찰나에 느낌도 없이 그냥 그 찰나찰나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깨달음, 참나, 또 이제 참나인 거죠. 그리고 우리도 참나를 경험을 해요. 너무 짧아서 참나인지 몰라서 그렇지, 우리도 경험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우리도, 그쵸? 네. 그래서, 어, 이, 여기서 찾았던 빛, 이 순간, 바로 이 빛을 바라고 있음을, 우리 빛이 다 있잖아요. 근데 어두워. 그 이제 내 생각이 많을 때 어둡고 내 생각을 고집할 때 더 어둡고 생각이 없이 놓아두면 근데 안에 있는 그 참나의 그 빛이 환하게 비치고 그래서 처음에 몰라 어둡다 뭐 한다 그러면 처음에 무슨 얘기지 무슨 얘기지 처음에 몰랐단 말이에요. 사람한테 뭐가 어떻게 해. 근데 이제 점점 보니까 이게 자기 생각으로 꼭 똘똘 뭉치면 어두운 부분이 좀 있잖아요. 점점 공부하면서 밝아지고요. 네, 그게 이제 있어요. 그쵸? 그래서 깨달음. 그다음에 끌개 패턴. 끌개 패턴은 뭐냐면, 끌개 패턴이 있는데, 에너지 장을 보라. 에너지 장이다라는 거예요. 끌개 패턴은. 끌개 패턴, 에너지의 장이. 끌고 오는 끌개 패턴이 있죠. 네. 동승. 모두 동기, 원리에 의해 설명되는 현상이다. 원리에 의해서 설명되는 현상이 동승, 모두 동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수의 괴종 시계를 가까이 위치해 놓으면 시계추가 결국 동기화된다. 흔들리지 않고 있었던 시계추를 시계 가까이 두잖아요. 그러면은 그 에너지 장에 흔들거리고 있으면 저절로 시계추가 결국은 동기화가 돼서 움직이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너지 장이 있는 것이 엄청 중요해요. 이게 엄청 중요하죠. 왜? 내가 성공하겠다 하면, 내가 돈을 벌겠다 하면 정말 중요하거든요. 내가 알고 있는 신념, 돈에 대한 신념으로 인해서 200 이상이 안 되어 있는 205잖아요. 돈은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 거는 반드시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그 무한대로 벌 수 있는 거, 끌게 장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를, 그런데도 에고가
자꾸 나는 할 수 있어라고 해요.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나중에 정말 그 한계와 한계를 뛰어넘은 거에 차이가 있다라는 거 나중에 눈에 보일 거예요. 아직은 어, 많이 안 보이고 네, 앞으로 보일 거예요. 네. 그래서 어쨌든 이 옆에 있기만 해도 같은 장이 있기만 해도 동기화가 된다라는 거죠.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렇죠? 인간 생물학에서는 함께 일하거나 같이 사는 여성 집단에서 월경 주기가 점점 동기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것은 소리굽세 현상과 유사하다. 군대에서 다리를 건널 때 보조를 맞추지 않는, 즉 보조를 흐트러뜨려 행진 대열을 깨는 경향은 이 과정 때문이다. 보조를 군대에서 다리를 건널 때 보조를 착착착착 맞춰야 되는데 그 보조를 맞추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에너지 장이 있어요. 착착착착 맞아야 되는 게 그렇죠. 근데 그게 흐트러지면 행진 대열을 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보이지 않아서 그런데 우리는 군대 아니잖아. 아니죠. 군대 아닌데도 그냥 공부만 하면 되죠. 라고 해요. 공부만 듣고 들으면 뭐예요? 삶이 바뀌어야 되는데. 삶에서 바뀌어야 되잖아요. 듣고만 있다? 내가 움직이면서 경험을 해야 되죠. 그래서 수행을 해야 되거든요. 움직이면서. 저도 계속 삶에서 이렇게 움직이고 뭐 하면서 계속 있죠. 들어오는 게 막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도 움직이면서 수행을 또 내가 내려놔야 될 거 내려놓고 또 하고 계속 이제 수행하는 거죠. 삶 자체가 수행을 하죠. 그런데 거기다 사업이 들어가면 더더욱이 수행을 할 일이 너무 많아요. 엄청 많죠? 걸리는 것도 해결하고 내 안에서 해결하고 내 안에서 걸려서 내 안에서 해결하고 알아차림이 더 빨리 되잖아요. 어제 그 얘기 해주시더라고요. 350이 되려면 철저하게 더 용서해야 되고 내 생각을 더 용서해야 되고 또 올라와요. 올라오는데 내 거 이제 대부분 딱 보이죠. 알아차림이 빨리 돼요. 그래서 딱 뭔가 올라오면 딱 알아차림이 바로 되고 이제 거기에서 이제 또 막 걸려가지고 막 그러는 것 또한 있지만 요번에 이제 월요일 날 이제 또 하나 해결하려고 해요. 해결하려고 참 친절하게 아주 친절하게 그 전에 대했던 태도대로 그냥 했더니만은 똑같이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더니 이 사람이 더 뭔가 더 달라진 거예요. 에너지가 좋아진 거 좋아진다 나빠진다 할 수 없지만 전에랑 똑같이 얘기했는데 막 걸리는 거죠. 제가 한 얘기에. 무시감이 드나 봐요. 저는 무시하는 거로 얘기한 건 아닌데 뭐가 올라오는데 야 그러니까 뭔가 무시감으로 얘기한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올라와요. 그냥 편하게 막 얘기를 했거든요. 그냥 편한 그 전에 편한 게 근데도 뭐 뭔가 그게 있겠죠. 편하게 대하니까 완전 존중을 하는 마음보다는 편하게 대하는 마음이었는데 거기에 이제 무시감이 들어간 것 같아요. 편하게 저는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존중하는 이 에고가 어떻게 다칠까 봐 존중하는 마음보다는 편하게 했는데 거기에 무시감을 느낀 것 같아요. 그 에너지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을 한 것에 몰랐는데 이제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해결을 또 해야 되겠죠. 대놓고 막 투사를 하고 막 심하게 극심하게 왜 그렇잖아요. 뭐가 열등감이 있나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열등감이 있으니까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하기도 하면서 또 잘못될까 봐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가 작동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 만나봐야지. 존중하면서 만나봐야지. 제가 또 이제 사업을 하고 미국을 안내를 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내 거를 더 내려놔야 되는 것들이 더 많은 거예요. 근데 재밌어요. 근데 어쨌든 제가 제 안에서 해결해야 될 것들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자꾸 이 미국 선생님이 안내하는 거에 이해가 되는 이해와 내 생각을 하는 거와의 차이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사실 이해하는 거와 보조를 흐트러뜨리는 행진 진열을 깨는 거와 그러니까 그냥 깨기보다는 그 행렬을 하고 있는 행진 대열에서 벗어나서 있는 거랑 행진 대열 안에서
그 에너지장으로 쭉 가는 거랑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 차이가 있어요. 어, 그래서 이 경향은 과정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게 동승이다. 동승. 선생님은 예하고 동승하기를 바라시는 거 왜? 끌기 패턴의 에너지 장 안에 있으면 에너지 장에서는 뭐가 있다고요?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엄청 동기화가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단어 설명만 들어도 막 연결이 또 막 되네요. 동기가 저절로 동기화가 돼서 그 안에 장애만 있어도 엄청 동기화가 돼서 야 지금 제가 초대하려고 하던 분들이 있는데 이거를 또 생각을 하니까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하는데 또 다시 얘기를 해야 되겠네. 야 화요일 날 선생님을 꼭 만나도록 제 얘기를 좀 집중해서 못 듣는 경향이 좀 있는데 야 동기화돼서 동기화 대단한 거 아니에요? 같은 행진 대열 안에서 동기화가 돼서 그 끌개장 안에서 동기화가 된다고. 잘 살았으면 하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여유는 있습니다. 비행기를 함께 타고 동승을 해서 행진 대열에 보조를 맞춘다면 그 동기와 파장이 파급 효과가 있다는 거. 저는 어제도 누군가 끝나고 나서 선생님하고 미팅을 하고 갔는데 누가 신규를 소개를 해서 미팅을 했어요. 근데 신규를 소개하신 분이 선생님과 미팅을 하고 나서 어제가 네 번째 소개를 한 거예요. 미팅하고 나서 막 연달아 막 있잖아요. 막 이렇게 네 분을 소개를 했는데 그분 자체가 뭔가 있잖아요. 그 높은 그 끌개장 안에 이렇게 함유된 듯한 느낌이 제가 있는 거예요. 그 네 명을 계속 소개를 하는 거죠. 또 소개할 거예요, 아마 그분이. 이 끌기 패턴 안에서 막 있죠. 그 동기화가 막 이렇게 연동이 막 되는 것 같아요. 동기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계속 온라인에 대해서 이제 설명도 하고 미국 초대도 같이 이제 하고 있는데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읽으면서 참 이거 정말 잘 읽었네. 읽으면서 제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걸 또 느껴요. 제가 읽으면서. 야, 네. 그래서 또 기도하고 잘 연락을 해가지고 같이 함께 갈 수 있도록 안내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또 맥락이라고 있어요. 내용보다는 맥락이 중요하다 그러거든요. 우리는 머리로 이해한 게 맥락이 바뀐 줄 알아요. 아니거든요. 한번 볼게요. 맥락 29분이네. 그쵸? 네, 맥락 여기까지 읽어볼게요. 어떤 관점에 입각한 관찰의 전체 장, 관점에 입각한 관찰의 전체 장이 맥락인 거예요. 그래서 맥락은 진술이나 사건의 의미를 적합하게 하는 어떤 유의미한 사실이라도 포함한다. 그러니까 맥락은 진술이나 사건의 의미를 적합하게 하는 어떤 유의미한 사실이라도 포함한다. 데이터는 맥락이 정의되지 않는 한 무의미하다. 데이터가 있는데 맥락이 정의되지 않으면 무의미하고요. 아무리 온라인 사업이고 베라가 있어도 이 맥락과 전체적인 장의 흐름을 끌어주지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걸 잘 몰라요. 그걸 끌어주시는 분이 선생님께서 해주시는 거죠. 동승만 해도 파급 효과가 막 있다는데 자꾸 내 생각이 들어가죠. 나는 못해. 나는 못해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거 진짜 이들 다 데려가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참 이거 보면 진심으로 다 내려놓고 초대를 또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저는 이런 거 보면서 제가 느껴지는 게 있어갖고 그래서 어쨌든 맥락을 제외하는 것은 의미를 적합하게 추론하도록 도와주는 부가적 조건을 식별하지 못하게 하여 진술의 의미를 왜곡하는 것이다. 진술의 의도가 있어요. 그걸 왜곡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것은 흔한 재판 전략이다. 변호사는 증인에게 예, 아니요로만 답하길 요구하여 증언의 함축된 의미를 바꿀 수 있는 적합한 진술을 막으면서 증인의 진술을 왜곡하려고 시도한다.
증인의 진술을 왜곡한다.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맥락을 바꾸고 싶어가지고. 그쵸? 자기 의도대로 맥락을 또 바꾸고 싶어 해서 막 하는 게 있는데 그 맥락 자체에도 의도가 있죠. 큰 전체적인 장. 그래서 엊그제도 제가 이제 미팅을 했는데 선생님 제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굳이 선생님한테 질문을 안 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아니라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을 이해를 하게끔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궁금했었고 답답했던 게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것을 맥락이 바꾸게 하려면 선생님한테 질문을 해야 된다. 답은 알거든요. 근데 답하는 거랑 맥락이 바꾸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죠. 맥락이 바꿔야 돼. 에너지 장의 관점이 완전히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표하기 싫을 때는 이제 다 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네. 아는 답도 맥락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가 어마어마한 부자가 3년 안에 엄청난 부자가 됩니다. 근데 엄청난 부자가 될 거예요. 같이 탑승하셔서 같이 끝까지 이렇게 가셨으면 좋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내일 6시에는 의식지도 해설 너덜너덜해졌어요. 저 이거 2번 했나 3번 했나 막 그런 것 같아요. 그죠? 2번 했나? 너덜너덜해졌는데 내일은 놓아버림을 저는 아직 한 번도 읽기는 했는데 한 번도 해보지 않았는데 떨리네요. 네. 호킨즈 박사님의 놓아버림 책 내일부터 나가겠습니다. 네.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같이 동기화가 된답니다. 탑승합시다. 같이 그 대열에. 네. 그래서 대열에 탑승할 수 있는 분들 한번 찾아보시고요. 아시겠죠? 네. 네, 음소거 해제시켜 주시고요. 내일 또 만나뵙겠습니다.